28쪽의 하단 부분에 그 2.3절이 있죠. 분석 모형 등속 운동하는 입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입자가 이제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는 이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거니까 그 운동의 모양을 살펴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일정하니까는 그 같은 시간 인터벌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같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초 이동했다면은 등속이면은 또 여기서 여기까지 또 1초 이동하고,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을 같은 시간에 이동하는 이런 이제 운동이 바로 이제 등속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속도 벡터를 가지고 운동하는 이제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순간 속도나 평균 속도나 다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거는 위치 대 시간의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인데, 그죠? 여기 이것처럼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서의 이제 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결국은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이 접선은 바로 그 직선 그 자체가 되고 그 기울기는 일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타임 인터벌을 위해서 짧게 잡던 길게 잡던 결국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따라서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순간 속도나 평균 속도나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등속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순간 속도를 관측해서 얻어진 요 직선의 기울기나 이걸 길게 시간 인터벌을 길게 잡아서 이제 구한 요 직선의 기울기는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시간, 이 위치 곡선 자체가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순간 속도는 평균 속도와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평균을 하나 이제 순간을 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볼 것 같으면은 델타 x는 vx 곱하기 델타 t죠. 그죠? 그래서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델타 x죠. 델타 x는 vx 곱하기 델타 t예요. 그죠? 그래서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의 위치 마이너스 처음의 위치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는 델타 t 시간 간격 곱하기 vx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은 나중의 위치는 처음의 위치 더하기 등속도 곱하기 시간 인터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예제가 있죠. 뭐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사람인데 이 4초 동안에 20m를 달렸어요. 일정한 이 속도로 이 4초 동안에 20m를 달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달린 일정한 속도는 얼마냐? 5m/s라는 얘기죠. 그죠? 4분의 20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4초 동안에 20m를 일정한 속도로 달렸다면 그 일정한 속도의 크기는 이 4초분의 처음의 위치를 나중 위치에서 뺀 거니까, 처음 위치는 0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한 속도로 달렸다면 그 속도는 5m/s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속도로 계속 달린다면은 10초 후에는 어딜 가느냐? 그거는 등속도로 이제 5m/s라는 걸 알았으니까 10초 후에는 50m의 거리를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속도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속도가 이제 일정하지 않은 이제 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5로 들어가요. 2.5가 이제 가속도죠. 가속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가속도 단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평균 가속도죠. 그죠? 34쪽
34쪽의 상단 부분에 평균 가속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균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죠? 시간 인터벌이 긴 거죠. 그죠? 평균하면은 시간 인터벌이 긴 거예요. 그래서 시간 인터벌 TF-TI가 긴 거죠. 길 때 이제 요 TF에서의 속도가 VXF고 TI일 때 속도가 VXI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평균 가속도는 이제 이제 요 델타 VX 나누기 델타 T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순간은 델타 T를 짧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평균 가속도의 경우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어떤 거죠? 지금 결국 이제 TI와 TF 사이의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시간대 속도 그래프예요. 시간대 위치가 아니라 시간대 속도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평균 가속도를 TI와 TF 사이에 이제 평균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이제 TF-TI분의 VXF-VXI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요게 이제 요 길이가 TF-TI고 요게 이제 VXF-VXI여서 결국은 이제 요 값은 평균 가속도의 값은 바로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런데 순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A점에서의 순간 가속도는 요 속도 벡터의 접선이 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순간 속도가 시간대 위치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순간 속도였듯이, 여기 시간대 속도 그래프에서는 요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순간 가속도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보다 크죠. 뭐 여기서는 또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보다 약간 크죠. 그러다가 여기서는 또 이렇게 되니까 이거보다는 좀 작죠. 이제 기울기가. 그러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순간 가속도는 계속 이렇게 변하는데 평균 가속도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런 이제 값밖에는 이제 주지 못한다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이제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 이런 것들이 실제 현상과 관련되는 게 많은 거죠. 이제 평균은 이제 좀 특정한 경우에 이제 평균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순간이 되면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여러 다양하게 있어서 순간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델타 t를 0으로 보내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ddt의 속도 vx라고 하는 거는 dx dt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쓸 때 우리는 이제 d 스퀘어 x dt 스퀘어 이렇게 표현하죠. ddt예요. 여기 ddx가 아니라 ddt. 그러니까 이제 v가 속도가 바로 이제 dx dt고, 그걸 갖다가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와 같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속도 커브가 이와 같이 됐을 때 가속도 커브는 어떻게 되냐. 대충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증가하잖아요. 그럼 2차 곡선이잖아요. 2차 곡선 또는 2차 곡선보다 좀 못하다 그러면은 요걸 미분하면은 이제 기울기가 좀 줄어들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요 점에서는 이제 이제 요 미분 값이 최대가 돼요. 그죠? 여기 이제 슬로프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요 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최대가 되는 게 여기 변곡점이죠. 변곡점 여기죠.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 가속도가 최대가 되고, 그러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증가가 빠른 건데 이렇게 꺾어지면은 증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가속도가 이렇게 줄어든다. 줄어들다가 요 꼭대기에 가면 어떻게 되죠?
속도 대 시간 커브에서 속도의 최대점에서의 미분값은 0이죠. 그러니까 TB에서의 가속도는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줄어들죠. 줄어드니까는 이제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다가 요즘도 마찬가지로 변곡이 돼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 감소하는 게 이제 감소하는 것이 이쪽에서 스피드가 달라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의 감소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0에서부터 마이너스로 가는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변화율이 맥시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아까 이거와 유사한 거죠. 변화율이 맥시멈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변화율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시멈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맥시멈이 된 거죠. 여기 이제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맥시멈, 즉 가장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이제 마이너스 값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줄어드니까는 이제 여기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있다 그 값이 줄어드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죠? 이제 그런 이제 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미분한 곡선이 바로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이다 하는 거를 이제 보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이 힘, 이제 물체에 이제 힘을 가하면은 가속도가 생기죠. 우리 뭐 뉴턴의 운동 법칙에 있는 거죠. 물체에 힘을 가하면은 이제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 가속도는 이제 그 질량에 또 이제 반비례하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은 가속도가 작아지고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커지고 뭐 이제 그런 것이 뉴턴의 이제 운동 제 2법칙이죠. 가속도의 법칙.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체에 힘을 가하면은 가속도가 생기는데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비례상수는 물체의 질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속도는 좀 전에 봤지만은 dvdt인데 이거는 v가 dxdt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d제곱 x dt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는 것이죠. 그래서 요 예제인데 이건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뭐 해보자면은 위치가 이제 이렇게 2차 함수 같으면은 위치가 2차 함수로 증가하면 속도는 1차 함수가 되죠. 한번 미분하니까. 그 다음에 요 구간은 직선 구간 같죠. 직선 구간 같아요. 위치가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등속도란 얘기죠. 그죠? 등속도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이제 증가하는 폭이 감소하죠. 그러면 속도가 약간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쭉 가다가 요 꼭대기에 가면은 결국 이제 그 속도가 0이 되는 점이 있는 거죠. 여기서. 그죠? 속도가 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플러스 쪽으로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됐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쪽의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원에서 플러스 쪽으로 쭉 가다가 이제 여기서 속도가 0이 되고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다시 말해서 백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쪽에 속도가 생겼다. 즉 원래 이제 포워드 하다가 여기서부터 백을 하는 거죠. 백을 쭉 하는 이제 구간이 있다. 이제 다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감소하는 레이트가 줄어들면은 이제 결국 이렇게 이 속도가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하다가 이제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기울기가 크기가 줄어드니까는 마이너스 쪽에서 이제 감소하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고, 가속도의 경우는 이제 쉽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선형이 되면은 이걸 한번 미분하면은 가속도는 일정하죠. 이렇게 일정하게 되죠. 여기서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는 0이고 이만큼 구간에서는 속도가 이제 일정하게 마이너스니까는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속도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쪽에서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속도가 마이너스 쪽에서 속도가 0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가속도는 플러스 쪽으로 가속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이와 같이 플러스 쪽으로 생겼다.
그 다음에 속도가 0이면 가속도도 0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제 2.5가 있죠. 예제 2.5를 보면은 이제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앞에서는 이제 위치 대 시간의 함수를 줬는데 이번에는 속도 대 시간의 함수를 줬어요. 그죠? 속도와 시간의 함수를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타임 인터벌 0과 2 사이에서의 평균 가속도를 구하라. 그럼 이제 0에서의 속도를 구하고 0을 집어넣으면 이제 t = 0에서는 40 플러스 40m/s고 이제 t가 2일 경우는 2를 집어넣으면은 2는 4, 4, 5, 20이니까 2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2초일 때는 속도가 이제 20m/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 인터벌 분의 속도의 차이니까 시간 인터벌은 2초가 되는 것이고 속도는 나중이 20이고 처음이 40이니까 빼주면은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0m/s의 평균 가속도가 작용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 = 2초에서의 엑셀러레이션을 구하라는 건데 여기 이제 미분의 개념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함수를 알면 앞에서 이제 미분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도 돼요. 이건 쭉 한번 이제 여기 미분의 개념이죠. 이제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델타 t를 0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10t가 이제 가속도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v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앞에서 40 마이너스 5t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dv dt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건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고 t제곱 미분하면 t가 2t가 되죠. 2t인데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의 차원이 미터 퍼 세크였다면은 가속도는 그 미터 퍼 세크를 세컨드로 한 번 더 나눠주니까 이거는 이제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0t가 되고 2초에서의 순간 가속도, 그죠? 2초에서의 요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순간 가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초에서의 순간 가속도가 이제 마이너스 20 미터 퍼 세크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